자, 용산의 위치 좀 보세요. 진짜 갖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저렇게 예쁜 위치가 우리가 직장 먹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3대 업무지구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절대 잊지 마세요. 서울 공부에서는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 있는 데가 바로 용산이에요. 인구가 21만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아까 종합소득세 1위였죠. 그냥 부자들만 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왜 1-3이에요? 네, 교집합에서 뭔가 빠진 게 있어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학군이 빠져요. 네. 그리고 워낙에 오랫동안 주거지의 역할을 제대로 한 곳이 별로 없어요. 용산은. 그래서 1-3으로. 네. 그래도 송파보다는 더 가치가 높다. 미래 가치가. 잠깐 제가 용산을 설명을 드리자면 용산이 왜 강남만큼 핫할까? 이 다음 장에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에 제가 실지 않았습니다. 자, 용산은 지하철을 보면 그 도시의 역사가 보여요. 1호선이 있죠. 1호선 언제 생겼어요? 1899년. 1899년이면 언제예요? 일제시대죠. 일제시대 때 생긴 거가 1호선이에요. 그러면 이 라인은 어떨까? 매우 낙후됐다. 여러분들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모르셨다면 앞으로 임장하시면서 1호선 라인이 있다 그러면은 매우 낙후됐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마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서울역부터 남영, 용산역까지 쭉 내려오는 길에 정말로 저층으로 그 단절감도 엄청 크죠. 여기는 단절감도 엄청 큰데 정말로 낡은 건물들이 많아요. 그런데 얘네들 다 개발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오래된 지하철이 있어요. 경의중앙선. 경의중앙선도 최초로 생긴 게 일제시대예요. 일제시대 때 얘네들은 이제 동북 전쟁을 일으켰죠. 네, 만주도 그렇고 러시아까지 엄청나게 동남아를 다 먹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차를 다 연결한 거예요. 1호선으로 제물포까지 연결해서 인천까지 연결해서 많은 것들을 수탈해갖고 이 경의중앙선이 사실 여러 가지 지선들이 있는데 의주까지 연결이 돼서 많은 것들을 수탈했던 게 바로 이 경의중앙선의 어떤 역사거든요. 이거가 2개 다 있어요. 이 2개의 지하철이 다 있다라는 거가 이 용산구의 나이를 말해줘요. 아주 오래전부터 핵심의 역할을 했던 곳인데 이런 역사의 아픔까지도 다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과거 청나라가 주둔했기도 했고요. 왜군들, 임진왜란 때 왜군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인들도 여기에 주둔을 했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군인들도 여기에 주둔을 했죠. 그러다 보니 요거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태원이 생기죠. 자, 이태원은 이색적인 외국인들을 위한 그런 상권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대사관이 있어요. 이렇게 가면. 대사관길을 우리가 가면은 항상 쿠웨이트 앞에서 사진을 찍어요. 황금문이거든요. 완전이다.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빈 땅이 많아요. 일단 용산파크 그대로 남아있죠. 정비창 그 다음에 이쪽에 수송단 부지 뭐 이런 것들이 아직 그대로 땅이 남아있어요. 이 땅들이 남아있다는 건 개발할 수 있는 1번의 조건이 되죠. 사실은 땅을 확보하는 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땅들이 남아있어요. 용산은. 그래서 용산은 주거지역으로는 첫 번째는 자 일단 청파부터 가볼까요? 서울역 바로 옆에 이쪽 공덕에서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만리제길 여기가 이제 아현뉴타운 1구역인데 여기 옆에 있는 게 이제 청파동인데 숙명여자대학교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평지 같지만 상당히 가파릅니다. 상당히 가파라서 그 뷰가 보일 정도예요. 이 뷰를 보면서 살았던 분하고 같이 임장을 했었거든요. 뷰 맛집을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그 서울대 입구에서 만리제 그쪽 반면은 서울역 센트럴빌이 있는데 거기에서 올라가면 사실 그다지 높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경사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봤더니 정말로 가파르더라고요. 여긴 다 가파라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여러 가지 개발로 묶여 있는 데가 청파숙대. 여기는 아파트가 거의 없어요. 2개. 대시안과 롯데캐슬 2개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다 낡았어요. 숲대 앞에 건물들이 상가들이 있거든요. 다 낡았어요. 근데 파스텔로 다 색칠해가지고 상권이 아기자기는 해요. 그리고 남영역까지 쭉 다. 그런데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려고 하면은 여기가 뭔가가 막 복잡해요. 막 1호선도 있고 경의중앙선도 있고 고가도로 있고 여기 안이 주거지의 역할을 하기엔 참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임장하면서 느껴요. 그러면서 옆으로 갑니다. 효창으로. 와, 좋은데? 경의선 숲길을 만나는 순간 쾌적하다? 이런 생각을 또 들어요. 그래서 효창역 앞에서 보면은 평지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롯데캐슬을 보고 이렇게 넘어와서 도원 쪽으로 넘어가면 여기에 도원 삼성부터 시작해서 리버힐이랑 이쪽으로 가면 산호 아파트까지 쭉 있어요. 여기가 이제 경계죠. 마포의 도화와 여기에 도원. 이렇게 올라오면서 엄청난 경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올여름에는 제가 버스를 탔어요. 원래 저는 걷거든요. 네. 다 걸어요, 다. 그런데 올여름에는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타고 내려오면서, 마을 버스를 타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여기가 용산구에서 가장 가격이 싸요. 지금 잘 깎으면 13억대, 14억대. 제가 아시는 분이 12억대에 올 봄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가 유일하게 제일 용산에서 싼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쭉 내려와서 산호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되게 낡은 한강변을 보는 재건축을 하는 아파트를 보다가 이렇게 오면 여기가 이제 과거에 정비창 국제 업무지구로 지금 땅을 놔뒀는데 땅이 안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땅이 팔려야 개발을 하는데 현재까지 제 정보로는 아직 땅이 팔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계획은 있어서 이 계획대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자본을 유치하겠죠. 그다음에 항공 모빌리티라고 해서 그 날아다니는 택시죠. 요거를 이제 서남권 대개조를 그 김포까지 연결을 해서 거기에다가 짓고 김포공항에 짓고 용산에도 지어서 이렇게 연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다 빈 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용산 전자상가. 용산 전자상가를 가보면 아직도 그대로 있는 것과 완전히 변한 것들을 두 개 다 동시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라인이 파란색으로 제가 동그라미를 했죠. 여기는 그냥 업무지구예요. 완전히 바뀔 거예요. 상가를 제가 공부하면서 그분들한테 많이 들었었는데 용산은 사실은 상가 투자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옆으로 가면은 용리단길이라고 있는데 되게 낡은 건물들 되게 많은데 사람들 줄 서서 뭘 먹어요. 근데 요 라인 자체가 전부 다 되게 오래된 일제시대 건물들도 그대로 많이 있는 곳들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낡았기 때문에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업무직으로 이제 개발을 합니다. 다음 장에서 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가장 우리가 좋아하는 동부 이천동. 동부 이천동의 앞 라인 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재건축, 뒷 라인 쪽에 있는 애들은 리모델링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한강자이가 되는 게 한강맨션이에요. 70년대 아파트 한강맨션이 먼저 되고 옆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 80년대 아파트는 아마 그 이후에 되지 않을까. 여기는 관청까지 났고 여기는 이제 사업시행인가? 조합설립인가? 둘 중에 하나인데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안 납니다. 아시는 분. 신동아가 뭐까지 났나요? 다행입니다. 다 기억 못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초기이니까 아마 조합설립인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요 라인 전체가 지금 과거에 그냥 모래밭이었고 수영장으로 활용했다는데 한강에 둑을 쌓고 도로를 만들면서 여기가 이제 전부 다 아파트로 들어가게 된 거죠. 최초의 외국인 아파트도 들어가요. 외인 아파트. 그런데 이제 그게 한강자리로 됐고 레미안 첼리투스가 렉슬 아파트의 재건축인데 최초의 동부 이천동에서는 재건축으로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전부 50평대만 있는. 자, 동부 이천동이 그나마 아파트가 있는 데인데 옆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한남 뉴타운이 이제 들어가는 곳. 여기는 한남 더이라고 한남 나인원, 그 다음에 여기에 좀 이렇게 주상복합 같은 아파트가 몇 개 있기는 해요. 그런데 거의 다 빌라촌이죠. 그런데 여기가 어떻게 돼요? 주거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은 업무지구와 주거가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여기가 이태원 슈퍼리치예요. 슈퍼리치. 제가 임장을 이태원을 5번 정도 했나? 처음에 임장할 때가 생각나거든요. 처음에 임장할 때 이렇게 여기 이태원역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임장을 하는데 끝도 없는 거예요. 뭐가? 담이. 학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이렇게 부자들이 사는 동네인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제가 부자들이 사는 그런 동네들을 정말 많이 가봤거든요. 죽전, 뭐 청라, 송도, 뭐 일산, 그다음에 분당, 판교 이런 전원주택 마을을 정말 많이 가봤거든요. 그냥 다 꺼져였어요. 다 꺼져. 네, 평창동입니다. 네, 성북동입니다. 여기도 엄청나게 대저택들이 있거든요. 아웃. 여기가 가장. 그래서 나중에 알았어요. 아, 삼성가가 여기서 사시는구나. 내가 너무 몰랐다. 여기는 그래서 주택단지예요. 그리고 여기에 아파트가 딱 2개 있어요. 이태원 주공아파트하고 남산 대림아파트. 남산 터널을 살짝 약간 지하 터널처럼 건너서 딱 갔더니 이태원 주공하고 남산 대림이 있더라고요. 여기가 이렇게 터널이 있기 때문에 여기 단절감이 되게 커요. 그리고 나서는 해방촌, 후암동. 산 꼭대기라고 보시면 돼요. 버스 타세요? 걸어가지 마세요. 정말로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남산부터 요렇게 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웬만한 데는 전부 다 가파른 곳이고요. 한남도 일은 뭐 당국대가 이전하면서 생긴 데라서 평지인데 여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평지가 없어요. 그래서 용산구는 왜 강남만큼 핫하냐? 제가 조금만 넣었어요. 개발 계획을. 조금만 넣었어요. 일단 강력한 업무지구가 들어온다. 이게 저는 1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역부터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거든요. 서울역 여러분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새로운 건물들이 막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쭉 해서 한강까지 국제업무지구까지 전부 다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에 주거지에 개발을 하죠. 저기 보면은 한강 맨션 아파트 과거의 모델이에요. 저거 캔슬 당했어요. 남산 조망권 때문에 너네 69층 하지 마. 50층 이하로 내려. 해서 쟤는 지금 퇴짜 먹은 조감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남 뉴타운이 들어가죠. 한남 뉴타운이 어마어마하게 럭셔리하게 들어갑니다. 전체가 다. 그러면은 최고급 업무지구하고 최고급 주거단지가 같이 들어가는데 가운데 용산파크를 끼고 아래 한강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요 라인 파크의 사이드에 처음에 파크 사이드가 뭘까? 다시 생각해보니까 파크의 사이드더라고요. 여기 라인에 개발이 엄청나게 집중돼 있더라고요. 용산구청 들어가 있고요. 크라운 호텔 이렇게 바꾸고요. 파크 사이드는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수송단 부지가 비어 있어요. 그리고 아르페 한강 1, 2차가 유현진 교수가 완전 럭셔리하게 짓고 있고요. 여기에 신분당선, 신사역에 멈춰있던 신분당선이 드디어 용산을 뚫어줍니다. 그러면 용산은 강남 접근성이 제일 어려웠었는데 강남 접근성까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용산이 강남만큼 핫해지겠다. 강남은 왜? 너무 시끄럽잖아요. 복잡한 것 같고 사람도 많고 뭔가 좀 그런데 여기는 정말 너무 자연 친화적이에요. 그리고 고급 주거 단지가 이 보강동 쫙 놓고 이쪽으로 몰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업무지구. 거기에 비해서 도원과 효창은 아직은 기회로 보입니다.